네, 휴세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를 집중해서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뭐 문제 안에 신라 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에 해당되는 세력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신라 말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서술해 보래요. 자, 우리 신라 말에 우리 호족이 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육두품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후삼국이 만들어지죠. 이 후삼국을 후고구려가 정리를 하면서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중앙의 귀족은 권력 다툼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고 백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제가 가라는 지역의 백성은 이제 신라 정부가 아닌 저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어떤 승려는 수도 금성의 지덕이 다였다고 하더군요. 자, 이 세력은 이제 우리 호족을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자, 중앙 정치에 왕위 다툼, 그 다음 혼란을 틈타. 자, 성주 장군 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지방의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국민왕인데 요거 여기 오른쪽에 우리 따지고 보면은 제일 먼저가 이제 고려 태조부터 나와야 되는데 뭐 일단은 우리 시험 문제 뭐 랜덤으로 내니까 이제 고려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 호족 출신들이 누구를 도와서 태종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벌 귀족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무신정권. 그 다음에 우리 권문세조. 원에 아첨하면서 이제 세력이 늘어난 권문세조. 이제 마지막이 우리 신진사대부잖아. 고려 시대의 정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문세족이 판을 치던 그 시기에 누가 등장해요? 국민왕이죠. 선생님이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 고려는요 태조 왕건, 그 다음 고려 광종, 그 다음 성종, 그 다음 공민왕, 이렇게 4명만 제대로 외워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근래 기강이 크게 무너져 탐욕을 부리는 것이 풍습이 되었으며 또 토지와 노비를 권세 있는 집에서 거의 다 빼앗아 가져갔다. 돌려주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노비를 만들기도 하였다. 자, 또 이제 도감을 설치하여 바로잡겠다. 자, 스스로 잘못을 알고 고치면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을 넘겨 이를 발각되면 죄를 조사하고 다스릴 것이다. 자, 우리 이 공민왕 이한 그 개혁 이후 이 개혁 내용이 뭐예요? 전민, 변정, 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죠. 신돈을 등용해 가지고 전민, 변정, 도감. 자, 그래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양민을 해방시키죠. 자, 이러면 양민이 되면 뭐를 냅니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세금을 내게 되면 국가 재정이 튼튼해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민왕 개혁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역사적 의의. 이 내용은 반원 자주적 성격을 띠는, 그러니까 무너진 원나라 때문에 무너진 고려를요 다시 되살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원 자주적 성격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갑니다.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 이게 안 보여서 선생님이 했는데 우리 문과가 있었고요.
자, 문과에서 재술과 명경과 이런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내가 문관이 되는 이 방법. 그 다음에 잡과는 기술관이 되는 거고, 승과는, 자, 여기 보는 교종선, 선종선 보이죠? 그래서, 승려들에게도 관직을 줬어요. 자, 근데 이 기역, 우리 고려시대에, 자, 이 문벌귀족, 문벌귀족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 자, 우리 음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왕족이거나 공신 출신이거나 자, 오품 이상 관료의 아들, 자식들한테는 자, 과거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고려는 신라와 달리 시험으로 관리를 뽑았어. 하지만 관리 등용제도 표를 보면 과거를 거치지 않고 문관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 맞아, 그걸 기역이라고 해. 자,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 자손들이 대상이었어. 기억에 맞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음서 제도가 되겠죠. 신라 말 유교적 지식이 뛰어났던 삐리리 세력이 사회의 불만이 컸던 것과 비교해보면 신라에 비해 고려가 발전된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과거응시를 주었겠지. 자, 일단은 여기 니은 세력은 뭐예요? 육두품 세력이잖아. 육두품 세력. 자, 모든 사람에게 과거 응시 기회가 주어졌겠지. 자, 법으로는 자, 양인이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실제로는 신분 제한이 존재는 했어요. 자, 법으로는 양인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자, 그다음갑니다.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에 관련하여 신라 사회와 고려 사이의 차이점. 우리 신라는 뭐가 있습니까? 골품제도였죠. 자, 신라는 자, 골품제도로 인해 뭐였습니까? 폐쇄적 사회였죠. 그런데 고려는 신라와 다르게 과거제도라는 게 있죠. 자기의 능력을 통해, 과거제를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됐어요? 기억하시고. 자, 고려 태조입니다. 자, 왕건이죠.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옛 신라와 후백제 세력,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역사적 의미. 자, 한반도 내의 한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자, 문화적, 완전한 통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라의 통일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 우리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고 수도를 천도를 했어요. 이곳에 지며 자, 우리 어디로 도망갑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이 인천 앞바다에 이렇게 강화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물살이 엄청 빠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육지와 강화도 사이에 물살이 세서 자, 방어에 뭐한다? 방어에 유리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왕건이 죽고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자, 후뇨 10조를 남깁니다. 그 안에 이제 대부분 내용을 보면요. 자, 우리 북진 정책, 고구려 계승 의지죠. 그리고 불교를 중요시하는, 그리고 거란 이런 이민족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풍속이 나쁘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보면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해 불도를 다 깨라. 그리고 풍수사상,
그치? 자, 그 다음에 중국 문화는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으며 거란 야만국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해라. 북진 정책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연등의 팔관에 자 우리 어, 행사를 성대하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왕건은 뭐뭐 계승 의지를 을 내세우고 북진 정책을 실시했어. 뭐 여기 이렇게 서경 이런 거 있잖아. 서경 중시하죠.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하는 거야. 자, 훈요 10조에 잘 나타나고 있어. 그건 나도 찾을 수 있어. 태조가 거란을 야만국이라고 한 것도 자, 북진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서경이 자, 우리 고구려의 수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자, 우리 기역 니은에 들어가는 공통된 말이에요.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지. 서경은 옛 고구려의 수도가 되겠죠. 그 다음갑니다. 우리 이 뒤에 여기 있구나. 자, 북진 정책에 해당되는 조항만 찾아보래. 자, 이게 어디에 있다고? 여기 보면 서경을 중시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려의 그 북진 정책 이자 평상시에도 중요시 되는 그런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은 북진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고려 성종 때 자, 누구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면서 고려 전체는 불교 사회입니다. 자, 정치 분야에서 이제 유교를 채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무 28조가. 자, 연등의 팔관에 자, 이거 하면요. 국가적 행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거를 줄여서 이거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줄여 가지고 백성들 좀 편안하게 하고 자, 불교를 믿는 거는 자,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우리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자, 제13조 정책을 실시한 이유야. 자, 그러니까 연등회 8관회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축소시키자 이런 뜻이에요. 이 큰 부담이라고 하는 건 세금입니다. 세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 보시면 고려 광종입니다. 자, 우리 외울 적에 태조 왕건이 있고요. 그 다음은 광종인데요.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광종은 왕권 강화에 미쳐있던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은 성종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은 공민왕. 이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왕 고려시대 이렇게 4명 나와 주로. 알겠습니까? 자, 근데 광종이 자 한 겁니다. 양민이었던 노비들을 들은 어서 오시오. 정말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우린 자유다 하면서 자, 이때 한 것도 자,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해요. 자,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 양민을 해방시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요. 해방된 양민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도 확충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이번엔 무신정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 문벌귀족 이 이제 지배를 하다가 자, 모순이 나타나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온다. 그리고 우리 과거제도 자체에 무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무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길에 신하들과 술을 마시던 중 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 오병 수박희를 열었다.
이게 씨름의 옛날 형태입니다. 씨름 먼저 알지? 한뇌는 무신들이 왕의 총애를 얻을까 두려워 시기위성을 풀었다. 대장군 이소홍이 수바키에서 패하자 한뢰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홍의 뺨을 때리니 계단 아래 떨어졌다. 왕과 여러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이 한뢰가 문신인데 좀 어립니다. 이 대장군 이소홍은 나이가 많은 대장군이잖아. 근데 쏴대기를 때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사회로서 생각해도.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왕과 여럿이나 손뼉을 치면서 웃었대잖아. 그럼 이 대장군, 무신 출신의 대장군 기분 어떻겠니? 됐어요. 그래서, 자, 우리 가를 참고해서 무신정변의 원인 쓰래요. 뭐예요? 무신의 차별 대우죠. 그러니까, 고려 관직들은요 문신 위주입니다. 너희들 강감창 장군 문신 출신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장군은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대장군적인 무신이고요. 전쟁에 내보낼 때 우리 강감찬 장군도요. 이거 문신 출신이에요. 문신 출신. 어쨌든 자, 나의 기억이 설치된, 자, 여기 보면은, 아이고, 여기, 최충원. 자, 우리 무신정권이죠. 자, 이 무신정권 좀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은 개경의 북산에서 나무를 하다 주변에 있는 노비들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무신들이 난을 일으킨 이후로 많은 고관들이 천민이나 오비 출신에서 나왔다. 장군이나 정승에 어찌 처음부터 씨가 있겠는가. 누구나 최고관직에 갈 수 있다. 때만 잘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만 채찍질을 당해야 하는가.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가. 이 연설에 공감한 노비들은 반란을 일으켜 노비 문서를 태우고 정권을 잡자고 약속을 했다. 자, 나의 기억에 설치된 자 우리 최충원의 최고 결정 기구는 교정도감이고요. 이거는 암기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농민의 천민 봉기의 배경입니다. 자, 뭐냐면은 자 우리 무신 자 정권 시기에 정치 혼란으로 자 백성들의 삶이 자 도탄에 빠져요. 도탄에 빠짐. 그리고 자 일부 신분 해방에 대한 사상 그런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고려 태조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너희들 자 머릿속에 좀 암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이제 시험도 봐야 되는데 고려의 태조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했다. 그리고 지방에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는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자 포섭 정책. 자 지금 기역에 해당되는 정책을 하나 쓰래요. 자 대표적인 게 혼인 정책이야. 자 지방 호족의 딸과 자 왕건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장인어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 우리 왕씨 성하사 자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왕건한테 왕씨성을 받아.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왕족이 되는 거야. 뭐 이거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고요. 자 아울러 지방 통치를 보완하고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뭐 있습니까? 기인 제도. 그다음 뭐 있어요? 사심관 제도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또 나왔어요. 고려 광종 시기 정책. 이 뒤로 가면 계속 나옵니다. 자 본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 조사해서 양인으로 바꿔라. 자 노비 안건법이죠. 이러면 자 효과 두 가지예요. 자 귀족 세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이 확충이 되더라.
노비양권법을 통해서 양인이 느는 거 아니야. 양인은 세금 낸다니까.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죠. 자, 임금께서 자, 우리 백성의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돌볼 수 없습니다. 수령을 파견하여 우리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 때죠. 고려 성종 때. 지금 태조왕건, 광종, 성종 이 지금 다 나와 있네. 됐습니까? 자, 수령을 파견하는데 우리 성종 때 전국의 12목에 자,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자,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된 거를 우리가 주현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파견이 안 된 거를 속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이 속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속현은 누가 다스리느냐? 그 지방의 귀족이 다스리는 거야. 됐어요? 자, 어쨌든 자, 이런 건의안의 명칭을 한번 써보래요. 이게 뭐라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이죠. 그리고 자, 이 제7조 내용을 봤을 때 고려 성종 시기에 수령을 파견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설치한 행정구역 자 12목이에요. 12목. 자, 그리고 자 20조에 보면요. 뭐를 믿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고 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냐. 자, 기역은 불교죠. 불교는 사상적 기반이고요. 자, 정치 이념에서는 이제 유교. 자, 우리 유교의 충효애를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고려시대 중앙정치 제도예요. 자, 우리 이성육부라고 하죠. 자, 이게 당의 삼성육부를 변형해서 받아들였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잘못 연결한 기호를 한번 해보래요. 자, 중서문화성 국정기구이며 국정을 총괄, 상서성 밑에 육부를 뒀고요. 자, 중추원, 군사기밀, 망명출라 맞고요. 어사대, 우리 암행어사 생각하면 돼요. 관리비리를 감찰했다. 여기 보면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서경, 봉박, 간쟁을 하며 언론기관 역할. 이게 뭐냐면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 가서 따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려시대의 3, 4는요. 자, 지금 미음이 틀렸네. 고려시대의 3, 4는요. 회계 담당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돈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게 3, 4였던 거야. 지금 요 내용은요. 자, 조선의 내용이에요. 조선. 됐어요? 그래서 맨날 이 3, 4를 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고려시대 9년은 지방간이 파견된 게 주현이고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게 뭐라고? 속현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자, 서술하세요. 이랬습니다. 그 지방의 세력가 향리라고 합니다. 향리가 다스림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고려 전기에는 지방 호족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들 중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은 삐리리를 형성했다. 그게 이제 고려 초기의 세력이죠. 자, 문벌귀족. 자, 그래서 이 문벌귀족의 자, 세력 기반은 음서제도와 자,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력 기반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려 문벌귀족에 자, 모순이 생기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이자겸은 아니고요. 두 번째가 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가 말하는 큰 명당이라서 궁궐을 짓고 여기로 옮겨 지내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으며 금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다. 36나라가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개경파, 그 다음 서경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경파는 자, 우리 문벌귀족. 자,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은 유학이고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여진이 커서 자, 금나라를 만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대를 주장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서경파는요, 정벌을 주장해요. 그러면 고구려 계승 의식이고요. 자, 가를 주장한 서경 출신의 승려입니다. 누구냐면 묘청이죠. 묘청. 이 일을 주장하고요. 자, 이 다음 표에 기역에 들어갈 내용 두 가지와 자, 니은에 들어갈 국가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래요. 뭐 그냥 이거는 쓰면 자, 우리 서경파에 자, 이 기역에 들어가는 내용, 사상적 배경이죠. 기역은 불교 플러스 풍수지리설입니다. 풍수지리설. 됐어요. 그리고 이 개경파는요, 신라 계승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냐면 김부식이 대장이거든요.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서경파가 난을 일으키죠. 됐어요. 전쟁, 난을 일으키는데, 자, 개경파에, 자, 김부식이 가서 정벌을 합니다. 자, 어쨌든 15번에 정중부 이방 등의 무신들은 의종이 보현원의 행차쓸 때를 이용해서 자, 정변을 일으켰대요. 무신들이 문신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한 후 명종을 새 국왕으로 세웠다. 이러면서 무신 정권. 자, 이거의 배경 뭐예요? 자,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자, 때문에 벌어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다음 지도는 무신 정권 시기에 일어난 농민과 천민의 봉기다. 지도에서 나타난 봉기가 일어난 배경을 한번 얘기해봐라. 자, 이 최고 집정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정신 팔리고요.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정치 혼란으로 자,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최고 집정자들이 노비 출신에서 많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최고 관직에 자, 노비 출신들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거 뭐 왕의 씨가 따로 있나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고려 초에 자, 우리 고려에 쳐들어온 자, 순서로 따지면 거란이 1차, 2차, 3차에 침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이 깔짝깔짝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여진이 자, 고려한테 와가지고 깔짝깔짝 거렸을 때 자, 우리 여기 이게 지금 지도가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 교과서에 척경입비도라고 해서 이게 약간 성곽들이 보이면서 이렇게 돼 있는 이거 한번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이름을 좀 외우시든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그림과 같이 초반에는 이 여진이 이렇게 여진한테 강경책을 폈어요. 자, 그래서 여진과 싸우기 위해 윤관이 편성한 고구려의 특수부대, 자, 별무반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별무반이 자, 우리 자, 고려지도 한번 그럴게. 자, 여기에 천리장성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9개의 성을 뺏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가 동북구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벌을 해버렸는데 이 여진이 금나라가 되면서 엄청나게 파여가 세져요. 그래서 고려에 사대를 요구합니다. 됐어요? 근데 이 사대를 받아들이죠. 자, 어쨌든 자, 그런 구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죠. 원나라. 우리 칭기스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고려의 자, 정치 기구. 자,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면 맨날 나오는 파트예요. 자, 우리 당나라의 삼성 육부가 자, 고려 발해도 갔죠. 발해한테는 그대로 삼성 육부로 가는데 발해에 맞춰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고려는 몇 성 몇 부, 2성 6부로 사용이 되죠. 이 삼성은요, 거대한 대륙을 다스릴 때 필요한 거고, 고려는 그 정도의 땅 크기는 아니니까, 자,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그 다음 상서성에 6부를 붙여 놓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중추원, 어사대, 3사.
그리고 너희들 이 고려에 자 특별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시험에 나오죠.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가의 명칭은 자 도명마사 고려만의 특별한 기구죠. 자 국방 외교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기구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요 식목도감 자 뭘 만듭니까? 법과 제도 자 이거를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고려시대에, 자, 우리 행정제도예요. 자, 전국을 5도, 그리고 북방에, 자, 양계로 나눠서 운영을 하죠. 5도 양계. 그 다음, 특수 행정구역이 향, 소, 부곡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우리, 고대 그러니까 남북국시 통일신라 시대 또는 신라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급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가 있었죠. 그거를 우리 신문학 때 뭐로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었죠. 너희들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는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서술해 보래요. 고려는 모든 관리에게 수조건이 설정된 토지를 줬고 이거는 세금을 거둘 권리입니다. 관직 수행에 대한 대가로 쌀, 배 등의 현물의 녹봉을 주었다. 자, 기역제도에 따라 관리가 사망하면 그가 받은 토지는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5품 이상 관리에게는 세습이 가능한 삐리리를 줬다. 자, 이게 뭐냐면 기역은 전시과고요. 자, 니은은 공음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음전이랑 음서제도가 문벌귀족의 세력 기반이 돼요. 귀족들의. 됐어요? 지금 뭐 문제는 전시과 공음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공음전과 음서가 문벌귀족의 세력 기반이 되더라. 그 다음 갑니다. 자 우리 문벌귀족의 모순 자 이자겸의 몰라쿠 인종은 서경 출신의 승려의 묘청을 등용하여 자 개혁을 추진했다. 자 우리 한 내용이 다음 개혁의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이게 뭐냐면 묘청의 서경 서경 천도 운동 지금 이게 시험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학교의 여러 연도의 시험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자,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자, 그러니까 우리 개경파가 우리 원래 개경이 고려의 수도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개경파가 너무 파워가 세진 거야. 그래서 인종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묘총이 서경으로 천도해서 이 세력을 좀 누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가집권 시기에 관련하여 자 이제 무신 정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기역의 정방의 기능과 니은의 기구의 명칭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미 그 다음에 이 뒤로는 최씨 정권이라고 하죠. 최충원 최우 최항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가는 자,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고, 자, 이 정방이 인사행정기구예요. 아니, 국가기관에 있는 거를 자기 집안에다가, 자, 어쨌든, 자, 니은을 설치하여, 자, 능력 있는 문인들에게 정책을 자문했다. 이게 서방입니다. 서방. 됐어요. 군사기구는 이제 삼별초가 나오는 거고, 이때. 자, 15번. 자, 우리 고려가 송과 가깝게 지내자 송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던 거란은 먼저 자, 우리 고려를 침략한 순서가 거란부터 들어온다 그랬죠. 자, 1차 침입 때 원래 우리 고려 땅이 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면 자, 1차 침입 때 기역은 거란 장수 소선영과談판을 벌여 거란과 교류를 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자, 뭡니까? 자, 서희라는 사람이죠. 자, 대신, 자, 뭐를?
강동 6주를 획득합니다. 이 강동 6주 안에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귀주 대첩할 때 귀주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강동 6주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됐어요. 요 안에 귀주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놓고 1차 침입 때 자 외교 담판으로 자 땅을 얻고요. 2차 침입 때는요 개경이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강화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이 거란군을 자 양규 장군이 자 공격을 해가지고 끌려가는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차 침입 때 강감창 장군의 귀주 대첩으로 크게 승리를 하죠. 자 그래서 자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고려가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어떻게 했느냐, 개경이 함락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개경의 나성을 축조. 이 나성은 뭐냐면요, 자 개경성이 있으면요 이걸 한 바퀴 더 돌립니다. 방어성으로. 그럼 하나 뚫리면 하나 더 뚫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뒤로 가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치 세력이에요. 자 문벌기조, 무신정권, 그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나서 자 거기에 이제 아첨하면서 큰 세력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자 보시면 요즘 들어 간악한 도당들이 남의 토지를 빼앗음이 매우 심하다. 그 규모가 한 주보다 크기도 하고 군 전체, 그러니까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면서 살았던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위 시기에 원의 내정 간섭, 그러니까 몽골이 자 침입을 하고 나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를 자 설치해 가지고 내정, 고려의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고려 국왕을 자 원의 공주와 자 혼인도 시키고요. 그러면은 부마국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의 사위 국가. 됐어요. 자 그리고 왕세자는 자 왕이 되기 전까지 자 원나라에서 생활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풍습을 배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세력. 자, 이때 원나라에 아첨하면서 권력을 키우는 애들이 누구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원나라가 강성할 때는 못하다가 원나라가 이제 명나라, 중국 역사입니다. 원명 교체기에 자, 공민왕이 등장을 하고요. 공민왕이 자 신돈을 등용해서 자 뭐를 설치해요? 전민변정 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양민을 노비로 만든 그런 것들을 해방을 시켜주죠. 됐어요. 그리고 자 쌍성 총관부를 회복합니다. 지도로 원래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있으면요 쌍송총관부는 이부군이에요. 이부군. 됐어요. 자 그리고 자 관제 격화가 됐던 거를 관제를 복구시키기도 하고요. 자 성균관을 정비해서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최씨 정권은 자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자 강화도로 옮기게 되죠. 자 옮기고 백성을 자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게 하여 자 몽골과의 항전을 준비하였다. 그래도 이 몽골이랑 대적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몽골이 엄청나게 강력한, 그때 당시 엄청나게 강력했으니까 우리들 중2 때, 자, 세계사 공부할 적에 칭기스칸이 차지한 그 땅을 보면요. 그때 이제 세계 최대 영토를 만들잖아.
그 정도로 강력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 몽골이 쳐들어오면은 깨갱하면서 항복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무신 정권은요 한판 붙죠. 물론 패배는 했지만 자 여기서 몽골이 맨 처음 고려를 침략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 자 뭡니까? 몽골 사신의 자 피살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최씨 정권일 때 자 강화도로 뭐합니까? 천도를 하고요.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자 그래서 고려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몽골은 다시 고려를 침략하였지만 처인성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돌아갔다. 이후 몽골은 여러 차례 침략했으나 고려의 관군과 백성이 합심해서 항쟁하였다. 이때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특수행정구 구역의 주민과 노비도 단결해 몽골에 저항을 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 저항이 엄청 거셌어요. 그랬는데 너무 많이 쳐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고려 정부가 민심을 모으고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제작한 거 뭡니까? 우리 팔만대장경이죠.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이 자 여기 잘 보시면 우리 개경 바로 앞에 지금은 원래는 인천 앞에요. 강화도에서 자 이들은 개경 환도에 반대하고 삐리리를 근거지로 삼아 남해안 일대를 장악하였다. 자 그러나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공격으로 기역이 함락되고 남은 세력은 니은으로 옮겨가 계속 항쟁을 하였다. 자 그러니까 정부 자체는 자 몽골에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으로 위와 관련 있는 대몽 항쟁 세력 누굽니까?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을 하죠. 자 삼별초가 자 처음에는 어디 자 진도 그리고 진도에서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전라도 일부를 그리고 여기 막 이런 부분 일부를 회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두겠니? 몽골에서 자 그래서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정벌이 되는데 자 어디로? 자 기역은 진도고요. 자 마지막에는 어디? 제주도.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나오면 아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근래에 자 기강이 크게 무너져 자 탐욕을 부리는 것이 풍습이 되었으며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말 아니냐? 탐욕 부리는 거. 그리고 토지와 노비를 권세 있는 권세 권문세종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도감을 설치하여 바로 잡겠다. 스스로 잘못을 알고 고치면 죄를 묻지 않을 것이고 기한을 넘겨 발각이 되면 죄를 조사할 것이다. 자 이거의 정식 명칭입니다. 자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해서 설치한 기구 전민 변정 도감.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인강에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다. 그 다음 공민왕이 개혁을 자 뒷받침할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자 뭐합니까? 성균관을 정비하죠. 여기에 이제 나온 출신들이 왕의 신하로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겠죠. 공민왕의 원 간섭을 물리치고 자죽성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자 쌍성 총관부 수복했고요. 자 관제 복구한다 그랬죠. 자 너희들 고려는 황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폐하 태자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관제를 격화시켰다고. 태자가 세자로 바뀌었어. 그럼 다시 그걸 되돌리는 거를 관제복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몽골풍 금지시킵니다. 됐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이제 고려 말이에요. 자, 우리 공민왕 때부터 등용이 된 이제 신진 사대부가 고려 말에 이제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자, 삐리리 세력은 자, 위화도 회군 이후에 고려 사회를 개혁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분열하였다. 이색 정몽주 등 온건파는
자, 뭐를 주장하는 반면에 정도전, 조준 등 급침파는 뭐를 해야 한다? 자, 일단 기역 세력은 자, 신진 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자,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는데, 자, 온건파는요, 자, 고려 안에서의 개혁입니다. 자, 급진파는요, 고려는 끝났다. 새로운 왕조를 개창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12번 아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려 가족 제도입니다. 자, 우리 너희들 이제 조선 시대는 가부장, 그러니까 남자 중심 사회로 바뀌는 거고요. 자, 고려 시대는요, 조선보다 훨씬 개방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 시대 부부는 각각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나눠줬고요. 자녀가 없으면 각자의 친족에게 재산을 상속했다. 자, 고려의 여성은 남편이 죽은 뒤에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자, 호적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다. 자, 그러니까 고려의 가족제도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남녀 차별이 없었고, 여성의 지위가 자, 상대적으로 높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의 불교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자, 물음에 답하랍니다. 자, 고려. 우리 고려 하면요, 자, 뭘로 외우냐면, 자, 일선 여기다 쓸게요. 자, 의천과 진울 두 명 잘 외워주면 되거든요. 자, 외울 때 의천의 천태종입니다. 그 다음에 진울의 조계종 외워주시고요. 자, 의천의 천태종은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이고요. 진울의 조계종은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이에요. 지금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고려가 가면 갈수록 이게 종교가 타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요.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 왕족이에요. 11세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는 송해에 유학하여 다양한 불교 종파의 승려들과 폭넓게 고려하면서 자, 불교 교리를 공부하였다. 자, 귀국 후에는 경전 연구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함께할 것을 주장하며 교단 통합 운동을 벌였다. 자, 이 기역은 누굽니까? 의천입니다. 의천. 의천에 뭐냐면 천태종 외워주시면 되시고요. 자, 의천 여기 천태종 교종 중심의 자, 선종통합이고, 자, 조금 더 나가면요, 교관 겸수를 주장해요. 이건 뭐냐면 교종 선종 둘 다 해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 진울은 조계종 선종이고요.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해쌍수와 자, 도노점수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선종 승려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고려시대 승려 2명 하면 누구 외우라고? 자, 의천 그리고 진울 2명만 외워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자, 보면은 자, 우리 진울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성교일치를 위해 종파 간 포용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선종 중심의 자, 교종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교종 선종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교종은요, 교리, 우리 불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 공부에 집중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선종은 개인의 참선과 깨달음에 집중을 좀 하는 그런 건데, 이 진울이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라서 교종을 무시한 게 아니야. 여기를 조금 더 중점을 둔 거고, 의천은 교종의 중심을 조금 더 둔 거고. 알겠습니까? 자, 의천의 천태종, 진울의 조계종,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나와요. 자, 그다음 갑니다. 14번 보시면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자. 자, 기억은 유학자 김부식이 이 김부식이 이자겸에 난 서교청도 운동으로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려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편찬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자, 그런데 나는 여기 보면은 이러한 역사서에서는 설화나 신화 등 옛 기록이의 신비한 내용이 대폭 축소하였다. 자, 일단 기억은 삼국사기고요. 승려 1년이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많은 불교 사찰과 기록이 불타자 우리 고유의 문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저술한 역사서이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전설, 야사, 신화 등들이 기록이 되는데 삼국유사라는 역사서입니다. 약간 이 삼국사기는요, 책 자체가 약간 보수적이고요. 자, 이 삼국유사는요, 자주적 성격을 띱니다. 보수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보수적 성격, 자주적 성격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가 급진, 그 다음에 온건 이러고 나눠졌고요. 급진은 정도전, 자, 온건은 정몽주. 이때 우리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여기는 최영이죠. 자, 우리 이 급진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을 잡죠. 자, 그런데 바로 나라를 세우지 않고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합니다. 과전법. 됐어요? 그래서 과전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고 조선을 건국해요. 그리고 나서 한양천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전법은 전현지 관료에게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하여 수조권을 설정한 토지 과전을 준 제도다. 실시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국가 재정 확보 문제도 있고요. 신진 사대부에 경제적 기반 확보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나라에 우리 신진사대부 관리들을 등용했는데 얘네들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고려에서 너희들이 외워야 될 게 조금 많긴 하지만 정치 세력, 문벌귀족, 무신정권, 그 다음에 권문세조,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됐어요? 그리고 거란이 먼저 쳐들어오고 1, 2, 3차. 그 다음에 우리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여진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정벌해버린 거죠. 동북구성을 쌓죠. 그리고 나서 얘네가 금나라로 바뀌고 금나라의 4대에 우리는 4대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누굴 들어와요? 몽골 들어오죠. 자, 몽골이 원나라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이 구조. 그 다음에 불교, 의천, 진울 기억해 주시고.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선생님이 4장 정도를 풀었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기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시고 좋은 점수 받길 기도합니다. 휴쌤입니다.